지금부터 제4차 시에서는 홍대웅이 제시한 국내 질서관과 대외 질서관의 내용과 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웅은 인간, 사물, 사회, 국가 등에 대한 생사, 대소, 고저에 있어서 모두 상대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평등적 국내 질서관과 자주적 대외 질서관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국제 질서관이 노장 사상의 상대주의적 관점과 자연과학적 지식, 그리고 중국을 통한 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전 개혁 사상의 인신론적 한계를 극복한 근세 한국 개혁 사상의 내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홍대웅의 통치질서관은 15세기 김시습이 제시하였던 군주권의 존재 근거론과 그런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평등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대웅은 하늘이 백성을 창조할 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군주를 삼았으니 그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일반 서민과 다르긴 하겠지만 또한 그가 어찌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군주와 일반 서민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대웅의 입장은 하늘의 아들, 즉 천자가 군주가 되어야 하고 모든 백성이 하늘의 아들인 천자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을 숙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주와 백성 사이에 차별 불평등을 숙명으로 고정시킨 유학의 차별적 질서관과는 판이한 것입니다. 이렇듯 홍대웅은 차별 원리의 토대를 둔 유학의 고정적 신분의 질서관에서 벗어나서 개개 인간 간 본연적 동등성을 강조하는 그런 평등적 질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개 인간 사이의 동등성 주장과 더불어 홍대웅은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노장 사상의 본질인 상대관의 시각에서 자연질서 안에서의 모든 생물 개체 간의 본연적 동등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홍대웅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륜과 오사는 상강오륜의 오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이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동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동물은 천하겠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동물은 귀하고 사람이 천하게 마련이다. 하늘, 즉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동물은 마찬가지로 다 귀하고 동등하다. 다음으로 국가 간 지역 간 관계를 의미하는 국제 질서관에 있어서도 홍대웅은 종래의 중국 한족 문화 지향의 그런 사대주의를 벗어나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상대적 위치와 문화 상대성, cultural relativity죠. 그 문화 상대성의 시각에서 민족적 자주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대웅은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방으로 여기며 서양 사람들은 서양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방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세상 어디에 사는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지역에 따라 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세계를 가로로 보거나 세로로 보거나 변방이란 없고 모든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무릇 하늘이 낳고 땅이 길러주는 모든 혈기가 있는 자는 다 같이 평등한 사람이고 여럿 중에서 뛰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은 임금이다. 관문을 굳게 지키고 해자를 깊이 파서 강토를 지키는 일은 모든 국가의 일이며 고대 중국 은나라의 의관인 장보이건 주나라 시대의 의관인 위모이건 또 문신이건 남만의 문신 풍속인 조제이건 간에 다 같이 모두 자기네들의 습속인 것이다. 우주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에 구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에게 친밀하고 자기 나라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동등성의 관점에서 각 국가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자존적 특성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는 홍대영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장 사상에 심취하였다는 점으로 보아서 남의 몸의 입장에서 남을 보고 남의 가정의 입장에서 가정을 보고 마을의 입장에서 마을을 보고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를 보며 세계의 입장에서 세계를 봐야 한다. 즉 이신관신, 이가관가, 이항관양, 이국간국, 이천하관천하라는 그 유명한 구절과 같은 그런 노장학의 상대주의적 평등관의 시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대영은 이러한 상대적 평등관의 시각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사로잡혀서 중화와 오랑캐를 구별하는 소위 중국 중심의 사대적 화의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저 자기의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 즉 훔치는 것이라고 하고 죄가 없는데도 죽이는 것을 적이라고 하며 사방에, 즉 네 가지 방향에 오랑캐로서 중국을 침범하는 것을 구라고 하고 중국이 또 사방의 이민족인 사이, 네 개의 오랑캐죠. 사이를 빈번하게 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로 구라 하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한 가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대영의 국제질서관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 개혁성은 대외 정세를 파악하는 그의 철저한 객관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기의 중국은 다수민족인 한족이 소수 만주족 정권인 청나라에 의해 지배되었던 한편 여전히 한족 지식인이 만주족 지배에 저항하는 그런 배척의식이 높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분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이미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감만 강조하는 한족 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홍대영은 현재 중국 대륙에서 오랑캐, 즉 만주족의 운수가 날로 자라나는 것은 곧 인사의 가문이기도 하지만 천시의 필연이다 라고 하면서 보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충고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그의 관직 등급으로 보아서 당시 조선의 대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 중국의 역사가 한족과 다른 민족 간의 투쟁 갈등의 역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파악하였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시에서는 홍대용 실학사상의 정치 및 사회개혁의 정책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